지구인들아! 구독을 부탁한다! 여기는 시카고. 내일 휴가를 떠나는 대가족이 있습니다. 253만 원입니다. 마침 경찰이 찾아와 요즘 도둑이 많다며 순찰 중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가족들은 피자 파티를 즐기고, 케빈이 치즈 피자를 찾자 형인 버지가 다 처먹었다며 약을 올리는군요. 열받은 케빈은 파워차! 파워 웨이브! 어디 한번 죽어봐라! 그렇게 파티는 엉망이 된 채 끝이 나고, 아직도 돌아가지 않은 경찰. 아니, 이제 파티를 엉망으로 만든 케빈은 옥탑방에서 혼자 자는 벌을 받게 되고, 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날 새벽 강한 바람이 불자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전선에 걸려버리고 뻥! 전기 사망. 다음날 아침, 늦잠을 잔 가족들은 서둘러 인원 체크부터 한 뒤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남의 새끼, 난 너네 새끼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요? 그렇게 급히 공항으로 떠납니다. 그 시각 잠에서 깬 케빈. 일단 흑백 TV부터 켠 뒤 끕니다. 홀로 남은 케빈은 가족들을 찾기 시작하지만, 나랑 놀자 케빈! 자유가 된 케빈은 신났습니다. 그때 뭔가 불길하다고 말하는 엄마.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야. 프랑스에 도착한 엄마는 일단 남의 전화를 강탈한 뒤 전화 좀 쳐받아라! 전화 쳐받았습니다. 집으로 경찰을 보내달라고 말하는 엄마. 그날 밤 이 새끼는 경찰이 아니었네요. 동료와 빈집털이를 하기 위해 경찰로 위장해 호구조사를 했던 것이죠. 건배! 일단 몰래 차를 대는 싹쓸이파. 살금살금 다가가 도둑질이다! 지하로 침투하려 하자! 급히 불을 켜는 케빈. 일단 뒤져! 당당하게 나오는 케빈. 나와 이 새끼들아! 한판 붙어보자고! 지금 이 헤레비랑 붙어보자고 했나? 옆집 할아버지를 보고 도망가는군요. 겁먹은 케빈은 경찰이 온 줄도 모르고 문을 안 열어줍니다. 다음날 홀로 집을 보던 케빈은 일단 집부터 엉망으로 만든 뒤 형의 비상금을 챙깁니다. 시각 옆집을 털던 싹쓸이파는 케빈의 아빠에게 걸려온 전화를 듣곤, 빈집 맞는데? 오늘 밤 다시 간다. 그렇게 파밍을 마치고 나오던 싹쓸이파는 우연히 지나가던 케빈을 마주치고, Merry Christmas. 아니, 왜 날 저런 눈으로 쳐다보지? 뭔가를 눈치챈 케빈은 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밤이 되자 해리와 마부가 도착했지만 케빈은 범인들을 속여 다시 돌려보냅니다. 내일 다시 오자. 잘한 모질이들. 다음날 스노우. 형의 비상금으로 장을 보는 케빈. 자, 여기. 이런 씨. 해리는 빈집에서 파티를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마부를 보내 확인하려 했지만, 내가?
TV를 켜 마부를 속이기 시작하는 케빈. 난 용서하지만 내 총은 용서하지 않는다. 던져라! 그렇게 마부는 겁에 질려 도망을 치고 Keep the change, you filthy animal. 해리에게 총싸움이 났다고 보고합니다. Somebody beat us to the job. They're in there. 이 뭔 개소리야? 얼마 뒤 잠복을 하던 해리는 케빈을 보게 되고 여태 자기들이 속았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됩니다. 저 꼬맹이 혼자 있는 거 맞아? 이제 이들은 오늘 밤 9시에 오겠다고 동네방네 떠들어댑니다. 9시에 출동! 멍청이들 같으니라고. 위기에 빠진 케빈은 마음이 심란했는지 성당에 오게 되고 이곳에서 무서운 옆집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넌 사실 무서운 사람이 아니란다, 얘야. 둘은 친구가 되기로 했습니다. 프렌드. 이제 급히 집으로 향하는 케빈. 여긴 내 집이야. 내가 물려받을 집이라고. 그렇게 집을 지켜내기로 마음먹은 케빈은 각종 부비 트랩을 설치하고 곧 멍청이들이 도착하고 식사를 하려던 케빈은 이 새끼들 다 조져버리겠다. 착하지? 문 열어라! 조준 사격! Hello. 화가 난 마부는 일단 함정에 한 번 걸려준 뒤 집 안으로 침투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불을 켜려 하자 포기를 모르는 남자 마부. 문을 열려던 해리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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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뒷문으로 가 문을 열자 화염 방사기! 머머리가 된 해리. Where are you, you little creep? 그렇게 온갖 탐정에 다 걸리는 멍청이. 창문으로 들어오던 마부 역시 멍청이. 도대체 이 멍청이들은 뭘 하러 온 걸까요? That's why I go too. 이제 이들의 목적은 도둑질이 아닌 케빈을 혼내주겠다는 분노로 바뀌었고 검이나 쳐먹어라! 멍청이들. 옥탑방에 도착한 케빈은 오두막으로 탈출을 시도하고 Maybe committed suicide. Get me before 도둑들을 I call the 도발하는 police. 케빈. 쟤들은 왜 굳이 저걸 타고 건너가려는 걸까요? 에휴, 그냥 집에 가라. 옆집으로 도망친 케빈. 하지만 미리 기다리고 있던 멍청이들에게 Exactly 잡혀버렸고 what he did to us. 그 순간 Shove a nail through his foot. Fingers, one at a time. 친구가 된 옆집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결국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 멍청이들은 도둑으로서의 자격이 1도 없네요. 검거 완료. 그렇게 다음날 잠에서 깬 케빈은 가족 사진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고 그때 엄마가 도착하자 어머 마이선 미안하다 얘야. 나한테 왜 그랬어요? 그렇게 가족들이 다들 돌아왔고 집을 둘러보던 아빠는 금리 득템했다! 이 영화는 1990년 작품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나홀로 집의 1편입니다.
그냥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해서 한번 작업해봤지만 분량에 신경 쓰다 보니 내용을 너무 많이 압축했으므로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토바이가 지나가는군요. 영화 내용은 다들 아실 거예요. 혼자 남은 케빈이 처음에는 가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위기를 겪음으로 인해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뭐 그런 스토리입니다. 오리지널이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가올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 나홀로 집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면 파워 땅크! 여기는 미국의 평범한 가정집. 한 아이가 인기 프로그램인 터보맨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You can always count on me. 하지만 제이미는 언제나 바쁘기만 한 아빠를 보고 싶어 했죠. If you think the fabric is too dark, you're my number one customer. You're my number one customer. 오늘은 제이미의 승급 심사가 있는 날. 하워드는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급히 출발했지만 길이 오지게 막히는군요. 결국 꼼수를 부리다 경찰에 붙잡혀버리는 하워드. 오늘도 약속을 지키긴 틀렸네요. 집에 온 하워드는 화가 난 아들을 달래주려 하고, 이게 오늘따라 보라색 띠구나. 이건 이렇게... 아들아, 선물로 뭐가 갖고 싶니? 제이미는 새로 나온 터보맨 장난감을 아주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It definitely won't be you. I love you. Oh, I love you too, Jamie. 보름 뒤 Drawing, we were laughing, having a great time. Turbo Man. 리즈가 장난감을 구했냐고 묻자 Oh, 당연히 구해놨다고 뻥을 치는 I got 하워드. the Turbo Man doll. Impossible to find. 다음날 사무실에 간다고 뻥을 치고 장난감을 구하러 가는 하워드. 그때 테드가 나타나 자기는 장난감을 미리 사뒀다며 하워드를 약올리는군요. 뒤질래? 상점가에 도착한 하워드는 가게가 오픈하길 기다리던 중 우체부인 마이런이라는 녀석을 만나고, 얘도 정상은 아닌 것 같네요. 아무튼 곧 가게가 열리자 돌진하는 사람들. 하지만 역시 터보맨은 품절이었고, 점원에게 재고가 있냐고 묻자 겁나게 비웃기만 하는 사람들. 터보맨의 친구인 부스터만 잔뜩 남았다네요. 니들 나랑 전쟁하고 싶나? 그렇게 몇 시간을 돌아다녔지만 결국 터보맨을 구하지 못했고, 또 나타난 마이런 새끼. 마이런은 같이 힘을 합치자고 하지만 하워드는 혼자가 좋다며 거절합니다. 그 순간 터보맨! 급히 백화점으로 향하려다 경찰 오토바이를 박살낸 하워드. 백화점에 도착한 하워드. 역시나 터보맨을 구하려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군요. 점원은 판매를 추첨을 통해 하겠다며 번호가 적힌 공을 뿌리고, 공을 따라가는 하워드. 그렇게 힘겹게 공을 쫓아왔지만 빨간 공이랑 바꿀래? 너희 괜히 처맞기만 했네. I'm not a pervert. 마침 옆에서 산타 코스프레를 하던 놈들이 장난감을 구해준다며 약을 팔기 시작하고, 딱 봐도 사기꾼 같았지만 터보맨을 구하기 위해 이들과 함께 수상한 공장에 도착합니다. 이들은 바로 불법으로 가짜 장난감을 만들어 파는 사기꾼들이었죠. 가격도 무려 $300라네. 열받은 하워드는 전쟁 본능을 발휘해 이들과 전투를 벌이기 시작하고, 보스
등장. 그때 들이닥치는 경찰. 당신 뭐야? 아? This must be the 그렇게 sloppiest 하워드는 bastard I've ever seen. 장난감 배치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Find a man and lock him up. 슬슬 범죄자가 되어가는 하워드. 결국 기름도 떨어지고 자동차 미는 건 이 형 전문이죠. 지친 하워드는 식당에 도착했지만 이곳에서 또 마이런을 만납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한 둘은 인생 얘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You're the first caller to correctly identify all 8. 또다시 시작된 전쟁. 방송국이 바로 옆에 있는데 왜 싸고 지랄이야, 쌍놈 새끼들아. 방송국으로 돌진하는 둘. 먼저 도착한 하워드는 서둘러 퀴즈의 답을 외치고, 하지만 지금 바로 주는 게 아니라는데요. 출동하는 경찰. 결국 둘 다 붙잡혀 버렸지만 물러서! 이건 강력한 폭탄이다! 저 새끼 미친놈이에요. 폭탄을 터뜨리겠다며 협박하는 마이런. 내가 폭발물 처리는 전문이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동차 부품도 전부 도둑맞아 버렸네요. 어쩔 수 없이 견인차를 불러 집에 도착한 하워드. 하지만 밉상이었던 옆집 테드는 리지에게 찝쩍거리고 있었고, 그것을 본 하워드는 테드의 집에 침입해 터보맨 장난감을 훔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뒷문으로 빠져나오자 내가 지금 뭐하는 거지? 다시 돌려놔야겠어. 그때 돌진하는 순록. 집을 전부 때려 부수고 불도 지르고 난리가 났네요. 그 모습을 리지에게 들킨 하워드는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변명을 해보려 하는 하워드. 하필이면 그때 분노의 어퍼컷! 모든 걸 포기한 듯한 하워드. 그때 제이미가 그린 가족의 그림을 본 하워드는 마지막으로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러 출동합니다. 퍼레이드가 시작되고 아이들이 내리자 리지에게 작업을 걸기 시작하는 테드. 저 쌍놈의 새끼가! 그 모습을 본 하워드가 돌진을 시전하자 경찰에 쫓기는 하워드. 하워드는 건물로 숨었지만 갑자기 이상한 설명을 하며 억지로 옷을 갈아입히는 누군가. 변신 완료! 그렇게 우연히 터보맨이 된 하워드. 이쪽이 더 잘 어울리는데요. 이제 한정판 터보맨 장난감을 선물하는 이벤트가 열리고 당연하게도 제이미를 선택하는 하워드. 그렇게 제이미를 불러 터보맨 장난감을 건네주는 하워드. 하지만 그 순간 악당의 옷을 입고 등장한 마이런. 엑스트라인 줄 알았는데 최종 보스였군요. 마이런이 노리는 것은 역시나 한정판 장난감. 하지만 터보 미사일! 부하들의 방해가 시작되고 도망치는 제이미. 하워드는 옥상으로 도망친 제이미를 보고는
조종이 서투른데요. 그렇게 뻘짓을 하는 사이 제이미는 위기에 빠져버리고 터보 구매라! 결국 마이런을 물리치는 데 성공한 하워드. 하지만 멋지게 제이미를 구해내는 터보맨. 그렇게 아들을 구해낸 하워드는 정체를 밝히고 Right here. 아들도 구하고 마누라의 사랑도 받고 장난감도 구한 하워드. You're welcome. 당신의 용기에 경례. 땡큐. 착한 제이미는 연행되는 마이런에게 터보맨 장난감을 양보해주며 What do I need the doll for? I got the real Turbo Man at home. 우리 남편이에요. 그렇게 훈훈하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1996년 작품으로 아놀드 형 주연의 가족영화 솔드아웃입니다. 당시 최고의 액션 스타였던 아놀드 슈왈제네거지만 의외로 가족영화에도 많이 출연하였죠. 전쟁에 특화된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가족영화에도 나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이었다면 하워드는 중범죄에 해당할 만큼의 죄를 지었는데 대충 봐도 도로교통법 위반, 폭행, 기물파손, 경찰 사칭, 폭탄 테러 동조, 주거 침입, 절도, 방화, 공무집행 방해, 테러, 동물 학대 등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질러 버렸죠. 그래도 영화는 영화일 뿐 사소한 건 신경 쓰지 말자고요. 아무튼 가족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일깨워주는 영화. 이상 솔드아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땡큐. 여기는 영국. 삼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개뿔. 내가 지금 파티 같은 거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아무튼 오시라고요. 안 간다고 이 새끼야. 귀찮게 하고 있어. 오늘의 주인공 스크루지는 하나밖에 없는 조카에게 크리스마스 파티 초대를 받지만 별로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한 스크루지. 크리스마스에도 독거노인 생활을 이어가던 그 순간 다가오는 무언가. 7년 전 동업자였던 말리가 망령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말리는 스크루지와 마찬가지로 돈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았고 그 업보로 죽어서도 승천하지 못하는 망령이 되어버렸다네요. 그리곤 스크루지 역시 이대로 살다간 자기보다 더한 망령이 될 거라고 말하는 말리. 하지만 아직은 기회가 남았다며 앞으로 찾아올 3명의 망령들을 통해 인생을 바로잡으라는 조언을 해준 뒤 떠납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온 첫 번째 망령. 스크루지. 하야. 그 순간 망령은 스크루지를 데리고 과거로 향하고 이곳은 바로 어디냐면 내가 살던 마을이에요. 어린 시절을 보낸 이 마을에서 과거의 자신과 마주하는 스크루지. 스크루지는 어릴 적 볼품없고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뿐인 여동생이 있었지만 시집을 가자마자 조카를 낳고 죽었다네요. 그렇게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스크루지. 이번 장소는 견습생으로 일하던 상회. 상회는 크리스마스 파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난 스크루지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버리고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을 보낸 스크루지. 하지만 창업과 동시에 돈에 목숨을 걸기 시작한 스크루지는 약혼자에게 파혼까지 당해버리고 돈이 좋은지 내가 좋은지 지금 결정해줬으면 좋겠어. 돈. 그래 그럼 돈이랑 결혼을 하시든가.
그렇게 과거에서 돌아온 스크루지. 하지만 곧바로 두 번째 망령이 등장하고, 뭐야 이거? 이번 망령은 현재를 보여주는 망령으로 주변 사람들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해줍니다. 그렇게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직원인 밥의 집을 보여주는 망령. 밥의 아들은 병에 걸려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저 꼬마는 너네 회사 직원인 밥의 아들이지. 밥의 가족은 스크루지가 주는 쥐꼬리만한 월급에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스크루지 씨를 위하여 건배. 밥의 인성은 십상타치였습니다. 그의 아들은 곧 죽는다. 죽는다고? 안 돼. 그럼 다음 장소로. 이곳은 조카네 집. 조카의 가족들은 파티에 오지 않은 스크루지를 비난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뿐인 삼촌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삼촌을 위하여, 스크루지를 위하여. 그렇게 현재의 생중계가 끝이 나고 난 여기까지야. 곧이어 등장하는 미래의 망령. 미래로 간 스크루지는 마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야, 그 양반 죽었다며? 아니, 죽든 말든 알게 뭐야? 그렇지. 이곳은 스크루지가 사망한 미래였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생뚱맞게 미래의 망령에게 쫓기는 스크루지. 영화의 러닝타임이 부족했는지 이 추격신을 약 5분 정도 보여줍니다. 아무튼 쫓기던 스크루지는 어느 가정집으로 추락하고, 이곳은 스크루지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아주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스크루지가 죽자 가정부는 집안의 물건들을 팔아 돈을 벌고 있었죠. 그렇게 점점 자신의 인생에 회의감을 느끼는 스크루지. 내 인생이 겨우 저 정도였다니. 망령은 스크루지의 시신을 보여주고, 그만하고 갑시다. 그리고 여보, 어떡하죠? 스크루지 씨가 죽었대요. 그럼 우리가 빌린 돈은? 땡 잡았어! 오늘부터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어! 아이고, 내 인생 씨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성이 오지는 직원 밤 역시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스크루지의 죽음 따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것에 슬퍼하는 스크루지. 나 때문이야. 이렇게는 죽을 수 없어. 이제 미래의 망령은 스크루지를 묘지로 인도하고 이곳에서 자신의 묘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묘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스크루지. 잘못했어요. 살려줘. 세 명의 망령을 모두 겪은 스크루지는 이제야 현실로 돌아옵니다. 살았다. 아직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느낀 스크루지는 앞으로의 인생을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가서 칠면조 좀 사오너라. 제가 왜요? 5분 만에 오면 용돈을 두둑히 주마. 간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부터 착하게 살기로 한 스크루지는 사온 칠면조를 밥의 집으로 보낸 후, 유니세프 사장님이시죠? 스크루지 씨, 급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기부를 500억 정도 하려고 합니다. 어떤가요? 굿맨. 기부왕으로 다시 태어난 스크루지. 그리고 조카의 가족을 만나러 온 스크루지. 아직 늦지 않았지. 조카의 가족들은 스크루지를 반겨줍니다. 훈훈한 마무리인데요. 그리고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 출근을 하나 임마.
여기 앉아라 새끼야. 죄송합니다 사장님. 집에 일이 생겨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월급을 2배로 줄 수밖에 없다. 예? 자네 아들 치료비도 전부 지원해 주시. 그만요 브라더 베이비. 그렇게 밥의 아들은 스크루지의 후원으로 완치되고 행복한 결말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2009년 작품으로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제작된 디즈니의 가족 애니메이션입니다. 주인공 스크루지가 과거, 현재, 미래의 망령을 통해 돈만 밝히는 현재까지의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셨죠? 아무튼 이상 소개를 마치며 메리 크리스마스.